한번 넣어봤고요. 네, 파스에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습니다. 뭐 메틸, 살리실, 막 이렇게 발음하기도 힘든 이렇게 여러 가지 성분이 있는데 이것들의 몸에 주는 효능이 궁금하시다면 이것도 역시 Q&A 시간에 물어봐주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여기서 이 많은 성분들 중에서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린 아세틸살리실산과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는 살리실산 메틸이라는 것에 대해서 집중 적용해보자 합니다. 네, 아까와 같이 살리실산에 아까는 아세트산 무수물을 반응시켰다면 이번엔 알코올을 반응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보이시는 살리실산 메틸, 즉 파스의 원료와 그리고 물이 생성되게 되는 것이죠. 살리실산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유기산과 알코올이 반응해서 생기는 에스테르화 반응으로 인해서 생성된 물질입니다. 살리실산과 알코올을 반응시켜 살리실산 메틸을 만들어냈고요. 자, 아스피린은 먹어도 되지만 저 공채 학생 혹시 파스 먹어보신 적 있으세요? 맛이 잘 기억이 안 나니까 아마도 안 먹어본 것 같아요. 네, 원래 사실 파스를 먹으면 안 됩니다. 파스를 먹게 되면 살리실산 메틸이라는 성분 자체가 몸속에 들어가서 가수분해가 돼서 메탄올과 살리실산으로 나눠지는데 작가님 혹시 메탄올 먹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메탄올은 진짜 더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메탄올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산화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는 곧 포름알데히드가 되는 걸 뜻합니다. 포름알데히드는 혹시 영화 괴물을 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미국 연구원이 한강 화순물에 포름알데히드를 그냥 보여줘 막 괴물이 막 변이되는 그런 걸 나타내는데요. 포름알데히드 같은 경우 먹으면 바로 시력 장애고 이제 눈이 안 보이게 되고 좀 심할 경우에는 바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좀 위험한 물질입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의약 외품에 대해서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 순서 의약 외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세상을 사는데 필요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까? 작가리 학생 정말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사는 건 정말 인생에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저희는 피로를 회복할 방법을 찾게 되죠. 근데 진짜 피로욕제는 약국에 있는 것이지 그 외의 곳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국에 가서 대한민국의 피로욕제를 집어들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카스, 오늘 바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저는 먼저 의약 외품이 무엇인가 그리고 왜 여기서 의약 외품을 다루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품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그리고 의약 외품으로 분류됩니다. 전문의약품은 뭐 신체에 위해를 가할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의사 혹은 그런 전문가의 처방이 필요한 약품을 말하고요. 일반의약품은 그런 건 필요 없지만 뭐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의약품, 그리고 의약 외품은 그 외에 자연 방정제를 비롯한 여러 물질들을 말합니다. 보신 바와 같이 바카스는 의약 외품으로 분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바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바카스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오늘은 요즘은 괜찮지만 날씨가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더운 날에는 바카스를 통해서 갈증 해소라는 생각지도 못했던 효능을 얻을 수 있고 이 세계를 보면 정말 아프리카에 수많은 굶주린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바카스를 먹음으로써 그런 허기도 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모두가 이 개처럼 가지처럼 피곤하다는 것인데요.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바카스를 먹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갈증, 굶주림, 시력 정말 이런 좋은 기능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시력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검증되지 않아서 확신을 못하겠습니다. 피로회복이라는 아주 중대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는 성분이 바카스 내에 타우린이라는 물질이죠. 황소의 기후 타우린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갈 것은 이 타우린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죠. 타우린은 화학식 좀 복잡합니다. H2NCH2CH2SO3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붙긴 붙는데 이게 타우린이라는 거고 이게 타우린의 구조식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거는 화학원 학생들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착한 학생 특이한 게 있나요? 여기서 S가 억택 규칙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정말 딱 전자 배치를 보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거는 손혜안쌤 시간에 수업을 들은 것을 잘 상기시켜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고 타우린의 본래 명칭은 아미노 에틸 술톤산이라는 것인데 양성 전해질, 즉 아미노산의 일종입니다. 이게 수의 쓸개에서 처음 발견된 쓸개에서 직접 꺼낸 물질이 바로 타우린, 정말 수의 기운 그 자체입니다. 생리학적 특징 규명이 아직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고 타우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보도록 할까요? 타우린은 기본적으로 아까 작은 기업 연관을 설명하면 아미노기, 탄소골격, 그리고 설콘산기로 이루어진 물질이고 다른 아미노산에 비해서 pH 농도가 낮다는 단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우린의 상합성 과정은 먼저 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이 산화되고 계속적인 탈탄산 반응을 통해서 하이포타우린이 산화, 생성되어서 우리 몸속의 뇌 혹은 간에서 타우린이 흡수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바카스를 할 때 타우린만 논하게 되면 그것은 반쪽짜리 바카스에 지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카페인이라는 것을 함께 이야기해야 되는데 바카스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무수 카페인이라는 것입니다. 자칼린 학생, 무수 카페인 뭔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무게 없다는 그런 말. 굉장히 영리한 학생입니다. 무수 카페인, 카페인은 물 분자와 결합하려는 성질을 띠는데 이 무수 카페인은 보시는 바와 같이 결정성 카페인에서 물 분자를 떼어난 형태의 카페인을 말합니다. 하지만 양리적용은 그냥 카페인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페인은 탄소와 합물이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CH3가 이렇게 붙어있죠. 3개의 메틸기를 가진 크산틴 구조를 띠고 있는 물질입니다. 카페인의 효능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자면 식욕을 감퇴시키고 불안, 불면, 신경과 및 만성두통 정말 효능이라게 민망한 것들만 있는데 여기 닥치중 감소고 정말 솔깃한 효능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카페인 한 물질이고 하지만 바카스만 논하기 위해서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핫식스라는 물질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물질인데 이걸 보십시오. 이 파이 그래프는 핫식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연령층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근데 빨간색과 초록색이 10대와 20대인데 보신 바와 같이 정말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밑에 있는 그래프는 이 에너지 드링크 및 자양강장제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정말 핫식스가 정말 굉장한 상승세를 띄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핫식스 논의하겠다고 생각했고 핫식스에 대해서 간단히 말해봅시다. 핫식스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핫식스 와. 실수. 예지. M들을 눌렀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 카페인에는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나나 카페인이라는 건데요. 굉장히 오랜 기간 걸쳐서 핫식스가 선전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바나나 카페인이라는 것입니다. 바나나는 기본적으로 브라질 아마존에서 자라는 이런 바나나라는 식물인데 딱 보시면 천연 카페인이죠.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전혀 좋지 않다는 것이 함정입니다. 바나나 카페인에는 정말 농도 짙은 바나나에는 정말 농도 짙은 카페인이 들어있고 기본적으로 살충작용을 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전혀 좋을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페인 소비에 대해서 알아보면 핫식스, 바카스, 커피 이런 것을 통해서 1년에 소비되는 카페인이 연간 12,000톤이라는데 감이 오시나요? 이거는 바카스를 4,000억 병을 소비한다는 뜻입니다. 인류가 정말 엄청난 양의 카페인을 드시고 있는데 이런 필연적으로 카페인 중독이라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카페인 중독은 정말 이런 복잡한 원천에 쉽게 말하면 몸에 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카페인 중독을 좀 피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야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오늘의 발표 주제 의약품. 기술. 아니 화학은 인류를 분석